강가에 서서 죽음을 생각한 사람이 5년 만에 연매출 6천억 원의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다면 믿으시겠나요? 게다가 7가지 마인드로 그것이 가능했다면요? 반갑습니다. 야광입니다. 오늘은 책 웰싱킹을 참고해 켈리츠 회장의 성공 비결인 7가지 생각 뿌리 중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일합니다. 매일 야근하는 이대리, 수면 시간을 줄이며 대리운전을 하는 누군가의 아빠, 어려운 시국에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 사람들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성공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저자인 켈리츠 회장은 사업으로 성공했다가 실패를 맛보며 1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녀는 사업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현재는 글로벌 기업인 켈리델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2번의 사업, 한 번은 실패, 다른 한 번은 성공.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마인드입니다. 저자는 웰싱킹, 부자가 되는 7가지 생각 뿌리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쉿,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참고로 이 방법은 켈리츠 회장뿐만 아닌 다른 부자들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핵심 가치는 삶의 방향을 유지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가치가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는 결국 추구하는 이상 또는 원칙과 유사하니 실현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저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5개 뽑아 의사결정 시 적용하고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해진다. 그러면 여러가지 면에서 더욱 번창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진다. 내 안에서 이미 지향하고 있던 가치를 명확히 찾으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 핵심 가치를 적용해 결정하라. 우유부단, 작심삼일, 중도 포기 등의 말은 당신과 관계없는 말이 될 것이다. 자, 이제 핵심 가치를 정했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표를 정해야죠. 목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높게 잡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책을 읽기 전에는 항상 의문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목표는 높게 잡으라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의 뜻이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명쾌히 설명해줍니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라고 하더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해서 헷갈리는가? 여기서 실현 가능한의 의미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는 의미다. 목표가 원대할수록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원대하게 그리되 그걸 이루는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야 한다. 즉, 원대한 목표를 갖되 실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잘게 쪼개라는 말이다. 결단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을 말합니다. 저자는 간결하게 정의하는데요. 바로 행동이 따르는 정보라고 말합니다. 즉, 행동에 이르게 하는 것이 결단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지 말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하라고 하죠. 실패를 통해 더 나은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결국 성공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결단을 할 시 저자는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결단을 했다고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쉬엄쉬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월 1,000만 원 벌겠다고 결단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웠다고 가정합시다. 액션 플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분명 다른 생각이 빠집니다. 이 계획으로는 힘들 것 같아.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다른 계획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켈리츠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재계하기로 결단하고 실행 중일 때의 일입니다. 삼각김밥을 제조해서 유통하면 충분히 생산이 있을 것이라 계획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부를 했죠. 그러나 생산 시설을 갖추는데 어마무시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켈리츠 회장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결단했으니 무조건 직진한다? 아닙니다. 부상했던 사업 대신 지금의 켈리델리 사업을 구상합니다. 즉, 이러한 예처럼 궤도의 수정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불가피하게 존재하죠. 따라서 직진만 하며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표라고도 하죠. 널리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 등을 알리는 걸 말하죠. 선언을 한다는 건 자신과의 약속, 타인과의 약속이 되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3개월 만에 5kg를 감량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경우와 속으로만 생각했을 때 어떨 때 더 의지력이 생기나요? 전자일 겁니다. 쪽팔려서라도 하게 되는 거죠. 반면 혼자만 속으로 되뇌이며 의지를 불태워도 자기 합리화를 하며 목표 도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주변에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선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투자, 독서 등 좋은 아웃풋을 내고 있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 힘의 원천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끄러움입니다. 이미 나는 지인들에게 해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겠다며 해 나가는 거죠. 물론 선언을 해도 목표치의 100%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아웃풋을 내요. 반면 선언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웃풋 자체도 없이 흐지부지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핑계가 많아진다. 핑계가 많아진다는 것은 목표와 멀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선언하라. 내가 결단을 내렸고 목표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라. 선언은 포기의 순간에 내가 혼자서 아님을 깨우쳐주는 힘이다. 내가 결단하고 선언한 목표가 혼자만의 길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경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뜨거운 결단을 내렸는가? 누구에게 선언하고 신뢰를 얻고 싶은가? 성공을 하려면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 가진 것이 없음에도 자신을 신뢰하며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켈리추의 회장 역시 수많은 인터뷰에서 답합니다. 켈리 델리가 성공할 줄 알았나요? 그럼요, 알고 있었죠. 그녀가 시간 여행자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나는 켈리 델리가 100% 성공할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 그렇게 믿어져서 믿었던 게 아니다. 나의 정신과 육체를 목표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그냥 믿어버린 것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자본금 7천만 원으로 20평짜리 신혼집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 사무실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약 2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02년간 생존할 회사를 세울 것이며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 10위 안에 진입하는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들은 국내가 아닌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입니다. 그는 결국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해냈습니다. 마윈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100% 확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목표가 있기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릴 때부터 총명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윈 회장도 대학을 삼수해서 들어갔고 취업 시장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켈리추 회장 역시도 책 곳곳에서 자신은 부족했던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즉, 누구나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자신이 해내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웰 싱킹의 하나의 뿌리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강요할 때마다 청중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지금까지 실패만 했고 생각처럼 잘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되리라 생각하는가? 남은 인생은 그냥 믿으라. 당신이 생각하는 청사진을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이 당신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것이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소설가 어슐러 르건은 말했다 하죠.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다. 네, 이런 맥락입니다. 그만큼 질문은 중요하죠. 그래서 질문이 불을 위한 하나의 뿌리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하면 어떤가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곰곰이 생각할 겁니다. 자연스레 성찰의 과정을 거치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으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달성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죠. 왜 나는 70만 원밖에 못 모았을까? 지난주에 돈 빼고 사러는 야식을 시켜 먹었네. 다음부터는 살 빼고 돈 모아야겠어. 가을이라고 급작스럽게 단풍여행 갔다가 돈을 많이 썼었네. 다음부터는 계획적인 지출을 해야겠어. 네, 아주 자연스럽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하는 질문은 성찰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다짐까지 이어집니다. 즉, 질문은 일종의 피드백의 과정이죠. 저자 또한 질문을 통해 10억 원의 빚을 지고도 희망을 얻었습니다. 파리의 생강에서 죽음을 생각할 때 질문을 통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질문했을 때 나는 답을 찾았다. 그 답은 엄마였다. 그리고 엄마는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당신이 찾고자 하는 답을 이미 구해놓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답을 온전히 당신 것으로 체득하면 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묻고 또 물어서 당신의 삶을 찾기 바란다. 간절히 원하면 당신 앞에 답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부자가 되는 생각법. 총 7가지 뿌리 중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뿌리는 각계 전투를 하듯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무의 뿌리처럼 유기적으로 엮여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죠. 저자가 말한 7가지 생각의 뿌리인 핵심가치, 결단력, 선언, 믿음, 신념, 확신, 질문을 통해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된다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자는 부자란 단순히 재물만 많은 사람이 아닌 인격과 공헌이 겸비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본 책인 웰싱킹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생각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는 무엇을 위해 성공하려 하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의지를 다지며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생각과 함께 튼튼한 뿌리를 내려 부, 공헌, 인격을 갖춘 찐 부자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절약!